김창욱 교수가 알츠하이머 증상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이 알츠하이머를 만드는 건 어떤 마음 때문일까요? 자기를 공격하는 가해자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 버릴 때, 그 가해자 마음이 그 에너지가 우리 몸에 쌓이게 돼요. 에너지장으로 쌓이는데, 쌓이다 보면 이게 집을 짓게 돼. 자기가 거주할 집을 져요. 그래서 이게 좀 영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집을 뇌에다 져. 그럴 때 치매가 와요. 그래서 자기 가해자 에너지가 몸에 쌓여도 자기를 공격하고 괴롭기는 하지만 치명적인 병을 안 일으키거든. 근데 집을 짓게 돼. 너무 심하게 가해자를 많이 쓰고 그 가해자 마음을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만든 가해자라고 인정 안 하고 버릴 때는 그게 쌓일 때 일정 이상 쌓이면 심한 가해자는 집을 짓게 돼요. 그게 사실은 뭐 자궁에다 졌어. 그러면 자궁암이나 자궁종양, 근종 이런 게 생기고, 폐에다 졌어. 뭐 그러면 폐암이나 뭐 폐기종 이런 게 생기고, 병을 만들죠. 그게 생겨서 나중에 에너지가, 이 마음의 에너지가 물질화 되는 게 병인데, 치매는 뇌에다가 곳곳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지 능력이나 이런데 병을 일으켜 정상적이지 않게 방해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창욱 교수 같은 경우는 엄청 센 거지, 자기 가해자. 그 정도로 뇌를 공격할 정도로,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렇죠? 엄청 수치 준 거야, 자기 남자를. 보통 치매는 다 그거예요. 자기 여자나 남자나 보통 뇌에 쌓이는 에너지는 성에너지거든. 성을 수치 주는 가해자 에너지.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 너 같은 여자, 너 사랑도 못 받은 여자, 수치스러운 여자, 열등한 여자. 김창욱 교수는 남자니까 비겁한 남자, 비열한 남자, 겁쟁이 남자, 무능한 남자, 수치스러운 남자, 책임도 못 지는 남자, 막 이렇게 자기를 공격한 거예요. 그 가해자가 사실은 가짜지,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짜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 가해자가 올라오면 막 자기를 공격하는데, 이거랑 싸웠어, 이건 내가 아니라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걸 보는 것도 너무 두려워. 자기 가해자를 나는 비열하고 비굴하고 비겁한 남자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계속 아니라고 거부하다 보면 그 에너지가 뇌에 쌓이죠. 날마다 공격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알츠하이머 병으로 가는 거지, 치매로. 근데 성을 수치주는 에너지가 유독 뇌에 쌓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 근원 마음이 성이거든. 아기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자각하게 되는 마음이 뭘까? 엄마 아빠들이 제일 먼저 인정하는 마음이 뭘까? 아기들을 태어나서. 딸이야 아들이야 이거부터 묻잖아. 누구 집에 태어났어? 그럼 여러분 뭐부터 물어? 아들이야 딸이야 이거부터 물어요. 성이야. 예쁘니 똑똑하니 잘났니 그건 그 다음이야. 몇 킬로야 몸무게가 이런 것도 그 다음이야. 보통 아들이야 딸이야 이거 가장 관심 있어. 가장 집중해. 가장 근본적이야. 마지막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게 여자 남자잖아. 가난도 여러분 봐. 돈이 있다가도 없어. 부자였다가 가난했다가. 그치? 예뻤다가 미웠다 성형수술해서 이뻐지고 별짓을 다 해.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게 여자 남자야. 요새는 그것까지 바꾸려고 선전한 수술해. 하지만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여자 마음 남자 마음은 그냥 있거든. 육체만 바꾸지.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집중하는 근원이 되는 게 성이거든. 가장 예민한 게 우리의 이 머리, 두뇌는 가장 예민한 기관이죠. 그 뇌에 지나가는 혈관은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의 크기래. 가장 근원이고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가장 깊은 무의식 속에 가해자는 바로 성을 수치지는 가해자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대부분 뇌에 많이 쌓여요. 이분이 8년 전에도 정신과를 찾아갔는데 그럴 때마다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봐 되게 조심스러웠고 소통 강사가 정신과 와서 약도 받고 상담도 받네 자기 인생 책임도 못 지면서 여기를 뭐하러 와 하는 등의 환청이 들릴 정도로 병원도 몰래 다니고 이렇게 심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뇌신경센터에서 알츠하이머 검사를 받을 때는 하나도 창피하지도 않고 편안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이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인 걸까요? 상태를 받아들인 자기 가해자를 완전히 인정했으면 병이 안 생기겠죠. 그냥 가해자에 너무 많이 잠식된 거지. 가해자 자체가 돼버리면 내가 문제성이 있다고 인식을 못해. 예를 들어 애꾸는 세상에 가면 다 애꾸는이잖아? 그럼 정상처럼 느껴지듯이 가해자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가해자의 잠식을 돼버리면 가해자 행동을 하면서도 가해자인 줄 모르는 것처럼 편안해지는 거야.
두 눈 다 있는 세상에 애꾸눈이 오면 내 이상하구나 이렇게 느끼듯이 가해자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처음에는 가해자가 두려워서 병원에 가서 소통 강사가 왜 이런 데와 이럴까봐 그런 건 뭐냐면 그 가해자 보는 게 두려웠던 거야. 그렇게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운 거, 남들이 뭐라고 할 거야 하면서 자기를 가해하는 그 가해자 마음이 두려워서 그 마음이 두려워서 떨고 숨어 다니고 했어. 근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거는 어떤 부분 그냥 가해자가 나야 하고 인정해버린 건데 그 인정이란 것이 분리된 인정이 아닌 거죠. 이 가해자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가해자가 다 죽었다면 병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병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가해자가 그냥 합체된 이번에 가해자 보는 집착이 돼버린 거지. 가해자와 하나 돼버린 거야.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해자 보는 두려움, 즉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소심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그 두려움에 지치면 극과 극은 통한다고 변해버려. 어떻게? 아예 그냥 가해자 자체가 돼. 수치를 떨어 그냥. 떨면서 수치인 줄 몰라. 그 상태가 돼버리죠. 가해자 자체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가해자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걸 하는 거야. 즉 과거에는 소통 강사가 이렇게 정신과에 와서 약을 먹고 이러는 게 수치스럽다고 이 수치 보는 게 너무 두렵다고 하면서 두려운 피해자를 하다가 지금은 사실은 좀 창피해야 맞는 거잖아. 소통하고 남의 마음 얘기해주고 행복하게 살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기 와서 알츠하이머병, 정신병 이런 거 검사받는 게 두려워야 정상이야. 수치스러워야 정상인데 수치도 안 느껴. 아무렇지도 않아. 두려움도 못 느껴. 수치 보는 두려움도. 수치도 버렸거든. 예전에는 자기 가해자 수치 보는 게 두려워서 둘둘둘 떨었다면 지금은 두려움 버리고 수치도 다 버려서 그냥 자체가 된 거예요. 수치스럽고 들킬까봐 두렵고 이래야 되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무의식이. 극으로 가버린 거지.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가해자 자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으로 막 덜덜 떨며 살다가 어느 순간 수치를 떨다가 또 그 수치 보는 게 자기 수치 보는 게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살다가 또 수치 다 버리다가 근데 그 텀은 사람마다 달라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 주기가 막 10년에 한 번씩 뒤집히는 사람도 있고 1년에 한 번 뒤집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김창옥 교수는 이제 요때 뒤집힐 때가 돼서 뒤집힌 거지. 이제까지는 수치 보는 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다가 소통 강사하면서 용감해진 거야. 과거에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소통하면서 내 수치를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다 봐주고 미움질을 안 하네? 그러니까 용감해진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수치를 그냥 받아들였다고 하긴 뭐하고 수치와 하나 돼서 수치가 이제 안 두려운 상태. 속칭 얘기야. 그냥 뻔뻔하게 그냥 받은 거지. 좀 조심하고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자기 아픔 보는 두려움도 싹 다 버리고 이제 어쩔래? 나 알츠하이머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수치 자체가 이제 하나가 돼서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부끄러움도 없이 이렇게 돼버린 거지. 싹 다 버린 거죠. 수치와 두려움을. 네, 사람들은 인정이라는 거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인정한다는 게 어떤 건지. 마음을 인정을 완전히 한 사람은 득도한 깨달은 사람밖에 없고 마음을 인정해가는 과정이 인생인 거야. 마음을 인정할 때는 늘 아픔과 두려움을 느끼는 약자의 상태에 있을 때 인정하는 상태인 거예요. 내 아픔 보는 게 되게 두려워. 하지만 그 두려움에도 딸려가지 않아. 김창옥 교수는 예전에 자기 아픔, 정신과에 가서 이렇게 소통하는 강사가 치료받는 아픔, 수치지, 그치? 그 수치의 아픔 보는 것이 되게 두려워, 그치? 그게 두려운 약자. 그 마음에 딸려갔어요, 그 두려움에.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덜덜 떨고 눈치 보고 이게 나라고 진짜 느끼고 그 마음을 딱 보면서 내 아픔 보는 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딱 보기에는 안정이 돼 있어. 하지만 자기는 그 약자의 아픔 보는 두려움, 그걸 느끼고 있죠. 약자 마음을. 요 상태였을 거야. 근데 두려움으로 딸려간 거야. 그건 인정이 아니야. 딸려갔을 때는. 근데 이번에는 또 그 두려움을 다 버려버렸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수치를 깠는데도 사람들이 다 날 좋아하고 이제 강사로 인정받고 이러니까 나는 수치가 없는 거야 하면서 자기 아픔이지. 알츠하이머병이 아픔이지 아픔이 아닙니까? 일반인도 그게 아픈데 더군다나 공인이고 강사가 그런 병에 걸린 건 엄청난 수치잖아. 그러면 아프지.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아픔 보는 두려움에서 아픔을 버리고 두려움에 딸려갔다면 지금은 그냥 다 버린 거야. 두려움을 또 버려버린 거야.
버리고 아픔도 버린 거야. 싹 다 버려서 아무렇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인정이란 늘 자기의 아픔 보는 두려움. 예를 들어 내가 조금 전에 강의를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좀 못한 것 같아. 못한 것 같다고 올라오는 마음이 가해자죠. 그쵸? 수치지. 그치?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 이걸 이렇게 딱 느끼면 돼. 그걸 인정하는 상태.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아.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싹 버려. 그 아픔과 두려움. 그런 사람은 나 엄청 잘했어. 막 이래. 우쭐우쭐해. 자랑하고. 별로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또 굉장히 그 두려움에 끌려가는 사람. 아픔 보는 두려움에 그 약자에 끌려가는 사람은 나 강의 못해서 어떡해 하고 계속 근심 걱정하면서 자기를 가해하고 남을 가해하고 겸손을 넘어서서 굉장히 벌벌 떠는 겁쟁이 약자로 살게 되고 이렇죠. 그 마음을 느끼되 약자의 마음, 즉 자기 아픔, 수치 보는 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약자 마음, 두려움과 아픔을 느끼되 그 마음에 딸려가지 않는 상태. 그래서 그거에 딸려가서 나를 평가하거나 잘났다고 우쭐거리거나 또는 두렵다고 하면서 이게 진짜 약자가 나라고 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지 않는 상태. 그게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정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걸 스님들은 관한다고 얘기해. 아픔을 딱 관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건 돌을 닦고 10년 넘게 산에서 진짜 나 같은 경우에 돌을 아주 많이 닦았죠. 모든 걸 놓고. 그래서 한 10년이 넘고 그것도 아주 마음이 발달한 사람. 저 같은 경우는 12, 3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간신히 되기 시작했으니까 적어도 3, 40년 닦아야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픔이 와도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두렵다고 아픔을 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픔과 두려움 싹 다 버리고 정신승리하면서 가해자 살기로 다 살지 않고 또 아픔과 하나 돼서 아픔에 집착해서 자기와 남을 가해하지 않고 그걸 딱 느끼면서 하던 걸 계속해. 그럴 수 있는 상태. 마치 얘기를 하면 이거야. 불이 앞에 왔어. 내가 여기를 통과해야 돼. 이거 보는 게 너무 두려워. 그래서 도망을 가지도 않아야 되고 그렇다고 이 불에 막 집착해서 막 아프다고 막 하면서 이걸 그냥 통과하면 될 거를 이걸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을 때까지 그냥 있고 이러지도 않고 그냥 이 아픔을 보는 불을 보는 이 고통을 보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냥 불 속을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상태. 통과해서 편해져도 다시 그 편하다고 해서 우쭐거리고 그 아픔과 두려움을 놓지 않는 상태. 되게 어렵죠. 놓치기가 쉽고 인정 안 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건 진짜 깊은 마음 공부를 한 도를 닦은 사람이랑 가능한 거예요. 일반인들은 자기 인생에 아픔이 왔을 때 잠시 그걸 느껴주는 거거든. 근데 그때 아픔이 오는 건 영혼을 성장시키려고 할 때 그래서 오는 거야. 수행을 하고 도를 닦는 건 늘 자기 영혼 성장에만 관심이 있는 행위잖아. 근데 일반인들은 돈 벌고 다른 데 살다가 내 영혼이 성장해야 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결혼해서 임신해서 애를 낳을 때는 한번 성장해야 돼. 처녀로 살 때 이기적으로 내 몸만 챙기다 이제 결혼했어. 시댁 식구 일도 챙겨야 돼. 영혼이 한번 성장해야 돼. 그래서 아픔을 겪는 거야. 시집살이도 하고 애를 낳아야 돼. 애를 임신했을 때 괴롭고 낳을 때 아프고 영혼이 성장해야 되거든. 엄마 역할을 해줘야 돼. 더 이상 나만 챙기는 이기심 버리고 나만 사랑받고 싶은 아기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엄마 역할을 했던 사람은 처녀인 사람들보다 훨씬 영혼이 성숙해 있어. 이기심이 덜해. 아픔을 느꼈고 아이를 키우면서 또 얼마나 아파요. 그쵸? 그래서 김창옥 교수도 내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제 성장할 때가 온 거야, 영혼이. 그래서 아픔을 보내준 거야. 본래가 너 이제 아프고 성장해라. 너 이제 국민적으로 유명한 강사인데 강의 수준이 여기에 와 있는데 조금 더 성장해서 강의를 하면 얼마나 우리 국민에 도움 주겠니? 그럼 네가 아파야 되겠지?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지? 하면서 이제 알츠하이머 병을 준 거야. 그러면서 그 아픔을 보는 두려운 약자. 얼마나 두려워요. 약자지. 그 마음을 느끼라고 딱 온 거죠. 이때 느껴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지금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하니까 국민한테 이렇게 자꾸 까발리는 거야. 나 알츠하이머다. 왜? 이게 분명히 수치인 걸 알겠는데 두려움을 느껴줘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뭐가 이상한 걸 아는 거지 이분도. 그러니까 자꾸 까발려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약자 마음 느껴서 자기 영혼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분은 아버지와는 애증의 관계이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되게 크다고 해요. 엄마가 아버지를 얘기할 때 니네 아버지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을 강의에서 또 재미있게 풀어서 표현하는데 어머니의 이런 양육 방식이 이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분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는데